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231번은 서정춘 시인의 미생입니다. 이 한자말인데 미생. 이 한자말을 일부러 쓰신 거예요. 한국말로는 미생입니다. 이게 이제 어, 서정춘 시인의 최근에 내신 시집 어, 랑 2025년 시집 랑의 6편을 읽고 있는데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도 대나무가 즐비한 오솔길의 끝자락에 긴 오두막 한 채를 보아온 적 있나니 이승살이 끝난 뒤 그 집을 찾아 들어가 도로 아미타불 빈털터리 목탁도 때리며 대나무 나이로 한 100살 가까이 살아볼 거다. 불경 같은 불경스러운 시를 쓰면서 이 시가 이 랑이라는 시집의 맨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시집의 예, 맨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가 나는 더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최정춘 씨님의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를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걸 쓰려면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 문자를 보냈는데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시니까 걱정인데 안 쓰실지 나중에 보니까 잘 쓰시는데 그건 모르고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전화까지 드렸는데 그래서 아주 조금 짧은 대화를 드렸는데 대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생애의 마지막 시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내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은 그만큼 겸손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더 쓰시라고 그 선생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는데 어쨌든 이 시를 쓸 때는 분명히 이 시를 실컷 쓸 때는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지막 시, 시집의 마지막 시, 생애의 마지막 시. 말하자면 임종시라고 할 수 있죠. 음, 불교의 그 선불교의 큰 스님들이 남긴 시들 중에 대표적인 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깨치메 시죠. 자기가 이제 큰 스님이 된 그 깨치메 시가 하나의 대표적이고 아주 오래된 1000년 전에 유명한 시인 스님들의 시들도 두 개는 남아 있어요. 최소한도. 하나는 임종시 개송이고 하나는 개송이고 하나는 임종시죠. 개가 남겨 있는데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가 가진 그 무게감, 의미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전화했던 그런 개인적인 사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서정수 시인은 더 쓰시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런 공력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제목 자체가 아주 재밌어요. 미생 이거요 원래 있던 단어 아니에요. 미생은 원래는요 미자가 양미자거든요. 양미도 돼요. 그래서 어, 양띠에 태어난 사람을 미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점치러 가면 아 미생이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미생은 그 뜻 아니에요. 미가 아니다. 아직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된다면 미생은 이건 새로 만드는 시는 그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미생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서영진 시인께서 양띠라서 쓰신 게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종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임종시인데 임종시의 제목이 임종시라고 여겼던 아니 임종시는 아니에요. 어떤 그만 절필시 임종시가 절필시라고 여겼던
그게 그렇게 스스로 본인이 어? 본인이 여겼던 시의 제목이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 시의 제목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게 놀라운 제목이에요. 물론 절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거라고 믿을 수가 없고 더 엄청나게 좋은 시를 아직도 쓰실 거라고 엄청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쓰실 거라고 믿어요. 그지? 그래도 어, 이 왜냐하면 이 영성 사상의 바탕을 둔 시제 개임으로 응? 아까도 처음 시에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더 뭐 그지? 지혜가 더 깊어진다는 말처럼 앞으로 더 좋은 시를 만나게 될 것으로 믿지만, 음? 절필시라고 했던 시의 제목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이 시를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면 이 시가 좀 재밌게 보여요. 어느 날도, 이 도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서정춘 시인의 특징이 짧은 시를 쓴다는 거죠. 짧은 시를 쓰는데 요 글자를 도를 썼다.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첫 번째 시를 읽으면서도 말했지만 그 중의적인 표현, 그지? 시조, 짧은 시, 한국의 전통적인 시조라는 형식의 음, 어법 중 하나인 중의적인 표현인 도는, 그지? 어느 날 도는 어느 날인데 어느 날 도는 아주 중요시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짧은 시기 때문에 중요시해야 돼요. 도는 이 행동이 요 대나무가 질비한 오솔길의 끝자락에 긴 오두막 한 채를 본 적 있나니 이게 1년이죠. 그 다음에 이흥살이 끝난 뒤 그 집 찾아 들어가 보로아미 탑을 빈별털이 목탁도 때리며 2년이죠. 대나무 나이로 100살 가까이 살아볼 거다. 불경 같은 불경수는 시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첫 번째 첫 번째 읽은 그 시에서도 그 매화설에서도 보았듯이 매화설에서도 첫 번째 홍매설에서도 읽었던 사연의 사행의 시조 그지? 삼행의 시조와 달리 사연의 연이 네 개가 된 사연의 시조 형식 쓰는 듯한 시에서 도는 아주 중요하단 말이지. 도는 무슨 뜻이냐면 도는 또 오잖아. 또. 이 뜻이므로 이게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예? 아주 자주 해본 일이라는 것을 것이 특히 뭐지? 뭐지? 그러니까 대나무가 질비한 오솔길의 끝자락이 빈 오두막 한 채를 버은 적 있나니 대나무가 질비한 오솔길 끝자락에 빈 오두막지 한 채를 보았다. 이게요, 어, 후뒷 문장을 보면 이승살이 끝난 뒤 그 집 찾아 들어가 이승살이 끝난 뒤 이승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뒤 그 혼이 산다는 저승의 앞이죠. 이승살이 끝난 뒤 무슨 소리예요? 죽은 뒤 저승에 살게 된 뒤. 응? 그러니까 저승살이
하게 될 때. 집인데. 그지? 저승사례할 때 찾아갈 집이에요. 뭘로 찾아가요? 전소생이 되면 영혼이죠. 영이, 스피릿.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가진 동안 영혼이 있었는데 어? 죽으면 영만 될 것이니 그것이 찾아갈 집이란 거. 그죠? 그런 뜻이죠. 그, 뭘 믿어요? 영성세상을 믿는 거죠. 그 영성세상을 믿는데 대나무가 질비한 오솔길 끝에 있는 오두막 한 채가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서정춘 시인은 아직 살아있으면서도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죽은 이후에 삶의 현실을 보고 살았잖아요. 나는 NED, Near Death Experience가 있어요. NED, 그러니까 임사체험이죠.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죽기 직전에 안 죽은 것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안 죽은 거죠. 근데 하여튼 간에 그 NED의 경험이 있어요. 그 NED의 경험 때문에 인류의 이 임사체험에 대한 이런 경험에 대한 관한 공부를 했는데, 예, 서적을 찾아보았는데, 티베트 사자에서, 이집트 사자에서 사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3천년 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최초로 나온 거죠. 거기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37일 제사를 지내는데, 죽은 다음에 21일 때 37일 제사 지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게 나오는 내용으로 37일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게 이유가 있어요. 것의 근거인 것처럼 죽은 다음에 7번의 윤회의 내생, 다음 생애를 위한 윤회의 기회를 갖는데 첫 번째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백색의 동물 경험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이 백색 동물 경험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저거예요. 임사체험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 이런 과거 경험을 나만큼 많으니까 돌이켜본 건 이후에 영의 삶을 보는 일이 아주 어려운 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서영춘 시인의 이 얘기를 내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어쨌든 간에 대나무 질비한 오솔길 끝자락에 빈 오두막 한 채를 보았다 그랬잖아. 있거나 말거나, 그죠? 근데 서정춘 시인의 지금까지 시를 쭉 써오신 경험을 이해하면 과장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치? 그리고 보아온이란 단어가 뭐예요?
본과 달리 보아오는 응? 여러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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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란 뜻이죠. 응? 쭉 계속해서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뭐 완료의 그 계속 그 경험, 응? 경험 여러 번, 그지? 보완적, 그 완료, 경험과 완료의 개념이죠. 현재 완료, 그지? 현재 완료, 영어의 완료의 응? 경험 플러스 계속, 그죠? 본 거 있고, 본 적 있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라는 뜻은 이렇게 이렇게. 응? 그죠? 그러니까 대나무가 질비한 오솔길 끝자락에 빈 오두막 한 채를 본 적이 있다. 나는 본 적이 있다요. 이거는 필자의 경우에는 본 적이 있다. 적이 있다. 하지만 손정준 시인의 모아온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필자의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억지로 경험한 것이지만 손정준 시인은 능동적으로 어? 자발적으로 경험한 내용입니다. 즉, 그 필자는 죽음을 당한 것이죠. 겨우 아직 살아났지만, 어? 그죠? 운 좋게 안 죽은 거죠, 뭐. 응? 최성춘 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영성으로 그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음. 응? 이는 놀라운 거예요. 이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음, 음, 스님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보통 돌아가실 때 오늘 나도 죽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봤으니까 그러겠지. 오늘 죽을 걸 뻔히 아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 어느 날도, any day, 어느 날도 계속 본다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이승살이 끝난 뒤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도로아미탑을 빈 빈털터리 목탁도 때리며 대나무 사이로 한 100살 가까이 살아볼 거다. 멋있는 시죠. 이렇게 마지막에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불경. 불경은 불교의 가르침을 적은 경전이죠. 불경스럽다는 경의를 피해야 할 자리에서 좀 무례한 데가 있다. 불경스럽다 그러죠? 무례하다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불경 같은 불경스러운 시를 쓰면서 되게 멋있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천불교의 그 살아서 깨치, 응? 살아서 죽음을 이기는 깨치 한다는 건 이건 뭘 뜻하냐면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불교의 불교 교리, 불교 경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차원의 깨침이므로 어, 당연히 음, 음, 교리에 갇혀 있는 갇힌 지도권에서 볼 때는 불경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불경스러운 거예요. 응? 불경스러운 그 시를 쓰면서
그다음에 여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커마예요. 커마가 맨 뒤에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안 읽었는데 이거 뭐다 읽으면 이 시를 다 좋아서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안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커마가 있는 시가 하나 또 있었어요. 바로 그 반가 사회상이라는 시가 바로 그 옆에 있는데 그것도 그걸로 끝나요. 커마로 끝나요. 근데 반가 사회상 앞에 있는 반가 사회상 그 이전의 시 예, 반가 사회상에서 힌트를 얻은 바에 하면 이 커마 뒤에 마지막 컴마 커마 위에 예, 제목 어, 제목인 반가사유상을 넣으면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 되었고 이와 비슷한 기법의 커마라고 라고 어, 판단한다면 마지막 행은 제목인 이생 그죠? 한자말로 요거죠. 이생 배워요. 한자. 그러니까 이 시는 이생을 설명하는 또는 규정하는 또는 정의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미생이란 말이에요. 미생. 미생은 아까 뭐라 그랬죠? 미생?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미생, 이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미생을 맨 뒤에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삶, 음, 이런 말이 맨 뒤에 들어간다면 이게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절표시 또는 임종시가 아니라고요. 이게 임종시라기보다는 환생시라고 정, 정의 할수 있게 됩니다. 즉, 서정출 시인은 우리 독자에게 임종, 죽음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환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그렇죠. 아마 이것 때문에 이런 해석 때문에 현준 시인께서 아주 많은 시를 남기셔서 시기를 정말로 희망하는 지금 누리겠습니다. 정도까지 한 번 더 읽고 미생 서정춘 어느 날도 대나무가 질비한 오솔길의 끝자락에 빈 오두막 한 채를 버온 적 있나니 이승살이 끝난 뒤 그 집 찾아 들어가 도로 아미탑을 빈털터리 목탁도 때리며 대나무 나이로 한 100살 가까이 살아볼 거다. 불경 같은 불경스러운 시를 쓰면서